네, 오늘은 정치적 기본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치적 기본권의 의의와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적 기본권의 개념을 살펴보게 되면 정치적 자유에서 어, 정치적 자유에서 참정권 또 정치적 활동권을 포함한 정치적 기본권으로 확대 발전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협의의 의미에서 우리가 참정권을 살펴보면 전통적 의미의 이제 참정권은 국민이 국가기관의 구성과 국가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다 의미합니다. 자, 넓은 의미에서는 참정권 이외에도 국민들이 정치적 의사를 자유로이 표명하거나 즉 정치적 의사 표명의 자유가 되겠죠. 또 그 밖의 방법으로 국정에 참여하는 일련의 정치적 활동권을 다 모두 총칭하는 그러한 개념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치적 기본권은 우리가 기본권의 역사에서 살펴보듯 자유권적 기본권을 최초로 절대 왕권에 항거해서 불의항거해서 가져온 그러한 기본권이었었죠. 자, 국가로부터의 자유를 갖다 외쳤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자유권적 기본권만 가지고서는 사실상 기본권의 보장을 하기 어려우니까 사회적 약자들이 사실 정치에도 참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정치적 기본권인 이러한 참정권을 가져오게 되는 그러한 형태로 발전이 되었었죠. 자, 정치적 기본권의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치적 기본권의 유형은 첫 번째 이제 정치적 자유권, 그리고 두 번째 참정권, 세 번째 정치적 활동권, 이렇게 세 가지의 유형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치적 자유권은 국가 권력에 의한 간섭이나 그렇죠? 통제 이런 것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정치적인 언론, 출판, 집회, 시위, 결사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대국가적인 방어권의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근대 민주정치를 뒷받침하는 이러한 헌법상의 권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서서도 살펴봤었던 정치적 언론의 자유라든가 정치적 출판의 자유, 정치적 집회 시위의 자유, 정치적 결사의 자유, 그렇죠? 언론의 자유, 출판의 자유, 집회, 시위, 결사의 자유는 우리가 앞쪽에서 살펴봤던 내용들이죠.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 정치적 기본권, 즉 참정권 부분에도 해당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갖다 우리가 정치적 자유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다음은 참정권입니다. 국가에 대한 국민의 능동적인 권리죠. 우리가 흔히 참정권 하면 많이 이제 떠올리는, 즉 정치적 기본권에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이 참정권이 되겠습니다. 자, 국가에 대한 국민의 이제 능동적인 권리라고 볼 수 있겠죠. 국민들이 국정에 참여하거나 국가기관을 직접 구성하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국민 표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공무단임권 이런 것 등이 바로 참정권에 해당이 되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국가기관을 직접 구성하는 권리, 여기도 국민 표결권서부터 선거권, 피선거권, 공무단임권 이런 것들이 다 있었지만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선거를 통해서 국회를 구성해주고 국회의원들을 뽑잖아요, 그렇죠? 또 행정부에 대통령을 뽑아서 행정부를 구성시켜주고, 지방에도 지방의회, 그렇죠? 지방의 그 각 지자체 단체장들을 뽑을 때도 선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봐도 다 참정권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정치적 활동권입니다. 자, 고전적 정치적 자유, 그리고 참정권 외에 보다 좀 더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즉 정치 활동에 대한 권리를 갖다 의미합니다. 자, 정당을 결성하고 거기에 또 가입하고 활동할 수 있는 권리. 자, 현대사회는 사실 정당 국가와 고도로 발전되어지는 정당 국가 경향을 많이 겪게 되죠. 자, 이런 환경하에서의 정당의 결성과 가입, 활동을 할 수 있는 활동권, 또 투표나 선거 과정에서의 활동권, 제116조에 규정이 되어 있죠. 그리고 소비자의 보호와 환경, 그렇죠? 또 보호, 공해 추방 등과 관련되어지는 그러한 주민 운동권, 그리고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권리로서의 시민 운동권과 저항권, 이런 것도 모두 정치적 활동권에 포함이 되는 개념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가장 핵심이 되어지고 있는 이제 참정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참정권에는 직접 참정권과 그리고 간접 참정권으로 우리가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직접적인 참정권은 뭐 국민 발언권이라든가 국민 투표권, 그리고 국민 소환권 이런 것 등이 있고요. 간접 참정권으로는 선거권, 공무 단임권, 이것이 바로 간접 참정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쭉 살펴보게 될 참정권 중에서도 국민 투표권에 대해서는 연역적으로 상당한 역사적인 의미도 있고요. 뭐 현실 정치에 있어서도 시사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수도 이전에 관한 노무현 대통령의 재신임 국민투표 이것을 제안했다가 사실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 소추 사유가 되어지는 그러한 사유가 됐었고요. 또 세종시 문제에 관한 국민투표 부의 여부 이런 것들이 한때 문제가 되었던 적들이 있었죠. 자, 이제 참정권의 내용들을 자세히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참정권의 의의입니다. 국민이 국가의사 형성이라든가 그죠? 국가의사의 형성이나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거나 또 선거인단, 투표인단으로 그죠? 선거나 투표에 참여하거나 스스로 공무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 주관적인 공권을 갖다 우리는 참정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국민들이 국가의사의 형성 과정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이것을 갖다 우리가 참정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참정권은 뭐 앞서 금방 이야기했던 것처럼 직접 참정권으로서의 국민 발언권, 국민 투표권, 국민 소환권이 있고 간접 참정권으로서 선거권과 공무 단임권이 있습니다. 자, 우리 헌법은 헌법 제24조의 선거권, 그리고 제25조의 공무 단임권, 제72조와 130조 제2항의 국민 투표권을 갖다가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참정권의 법적 성격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참정권은요, 국가 권력을 창설하고 또 국가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민주시민의 정치적인 기본권입니다. 그러한 의미로서 국가를 향한 권리로서의 성격을 가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국가 권력을 창설하게 되는 거죠. 국가 권력을 창설 그리고 국가 권력에 정당성을 부여시켜주는 겁니다. 정당성을 부여시켜주는 민주시민의 정치적인 기본권이다. 따라서 국가를 향한 권리로서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참정권이 권리와 동시에 의무를 포함하는지에 관련하여서는 의무를 수반하지 않는다고 하는 권리설, 또 국가의 이익을 위하여 의무가 수반된다고 하는 권리 의무 병존설이 있습니다. 이 양설이 대립을 하는데요. 우리 헌법상 선거에 참여가 강제되지 않는다고 하는 점에서는 권리설이 타당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참정권은 당연히 기본권성을 가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헌법상의 기본권 중에 하나가 되고 주관적 공권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 금방 학설을 얘기하면서 권리설, 권리 의무 병존설이라는 입장에서 살펴봤는데 과연 이 참정권에 의무가 따르게 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선거권, 투표권의 행사 불행사가 법적으로 이거 자유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그 제재 규정도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의무성은 부인이 되어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참정권의 주체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정권의 주체, 국가 구성원으로서 국민의 권리이자 실정법상의 권리이다라고 하는 게 이제 통설의 입장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라고 하죠. 외국인은 그 주체가 될 수 없다라고 해서 다수설의 입장입니다. 자, 법인 등 단체의 주체성에 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긴 하지만 법인에게 참정권을 인정하게 된다면 법인의 구성원에게는 이중의 참정권을 인정하게 되는 그런 부당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법인은 주체성이 없다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겠죠. 또 헌법재판소도요. 2009 헌마 256 등 결정에서 보면 이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선거권 및 국민투표권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연인에게만 인정되는 것이고 그 권리의 성질상 법인 등 단체는 선거권 및 국민투표권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판시를 갖다가 해놓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실정법상의 권리이기 때문에 연령이라든가 이런 건 자격 요건이 필요하고 일신 전속적인 권리로서 대리양서가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참정권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직접 참정권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국민이 국가의 의사 형성이나 정책 결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다 우리가 직접 참정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직접 참정권의 유형은 앞서서도 서두에서 이야기했듯이 국민 발언권, 그렇죠? 그리고 국민 표결권, 그리고 국민 소환권, 이렇게 세 가지 유형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국민 발언권은요, 국민이 헌법 개정이나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이런 국민 발언의 유형으로는요, 국민에 의한 의안 제안이 곧 국민투표에 부의되어지는 직접 발언, 또 의회의 의결 후에 그 제안이 국민투표에 부의되는 간접 발언으로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헌정사상 국민발언제는 우리가 헌법의 개정서에서 배웠듯이 1954년도에 제2차 개정 헌법이 있었죠. 거기에서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 발언제, 또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 발언제도가 최초로 도입이 되었었죠. 또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 발언제는 제5차 개정 헌법 1962년도 있죠. 그때 폐지가 되었습니다. 또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 발언제는 1972년 제7차 개정 헌법에서 폐지가 되었습니다. 자, 역사적으로 헌법에 제2차 개정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었지만 제5차 그리고 제7차를 거치면서 이러한 국민 발언과 관련된 제도는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국민 투표권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72조에 보면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130조에 보면 130조 제2항이죠. 헌법 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국민투표란 어떠한 것이냐면 특정한 어떠한 국정 사안에 대해서 국민이 주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국민이 중요한 법안이라든가 정책, 이것을 국민투표로서 결정하는 권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국민투표에는요, 중요 정책 또는 법안을 국민이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레퍼렌덤, 그리고 국가기관이 진퇴의 신임을 묻는 플레비지트, 이렇게 두 가지 형태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습니다. 대체로 전자는, 즉 레퍼렌덤은요, 헌법상 제도화되어 있는 헌법 규범적인 것이고, 후자, 즉 플레비지트는 헌법상 제도화되어 있지 아니한 헌법 현실적인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 헌정사상 이러한 국민투표제를 최초로 도입한 것은 제2차 개정 헌법이었습니다. 아까 1954년대 제2차 개정 헌법이었고요.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제를 최초로 도입한 것은 제5차 개정 헌법입니다. 1962년도에 이때 국민투표권을 갖다 우리가 도입을 했습니다. 자, 현행 헌법상 국민투표의 이제 성격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헌법 제132조 제2항의 국민투표는요, 헌법 개정의 확정 여부를 결정짓는 것이죠. 그래서 필수적 국민투표제입니다. 반면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는 대통령이 부의한 경우에 중요 정책에 대해서 투표하는 것이다. 따라서 임의적 국민투표제도다라고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헌법 제130조 제2항의 헌법 개정에 관련된 국민투표의 성격은요,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것은 전형적인 레퍼렌덤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헌법상 제도화되어 있는 헌법 규범적 국민 표결제도다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즉 대통령과 국회와 같은 대의기관의 의사결정을 격려한 후에 국민이 그러한 의사결정을 승인함으로써 헌법 개정에 관한 국가 의사를 확정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헌법 개정 국민투표는요, 헌법 개정에 관한 법적 창설적 효력을 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이제 국민투표가 있죠. 헌법 제72조의 중요정책 국민투표가 있습니다. 자, 이것의 성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설이 조금 나눠지긴 하는데요. 헌법 제72조의 중요정책 국민투표의 성격에 관해서는 뭐 플레비지트로 이해를 해서 신임을 결부시키는 국민투표가 허용된다고 하는 견해, 이런 견해가 있고요. 또 다른 견해는 레퍼렌덤으로 이해를 해서 신임을 결부시키는 국민투표는 허용될 수 없다라는 견해, 또 플레비지트와 레퍼렌덤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순수한 신임 국민투표는 허용될 수 있지만 정책과 연계되어진 신임 국민투표는, 그렇죠? 뭐 신임과 관련된 그런 국민투표는 허용이 된다고 하는 이런 세 가지의 견해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보면요, 순수한 신임 국민투표뿐만 아니라 정책과 연계한 신임 국민투표도 헌법 제72조의 정책 국민투표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라고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신임 국민투표를 제한하는 대통령의 행위는 위헌적인 행위다라고 판시한 바가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2004 헌나 1이 여기에 해당이 되죠. 하지만 대통령의 신임 국민투표의 제한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는 대상 적격을 갖추지 못해 부적합하다라고 판시를 내린 사항이 있습니다. 2003 헌마 694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헌법 제72조는 예외 조항에 해당되기 때문에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 또 정책과 신임의 연계 여부와 상관없이 신임 투표를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 등에 비춰봤을 때 이 헌법 제72조는 레퍼렌덤으로 보는 견해가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헌법 제72조의 중요 국민 정책과 관련된 국민투표 내용들이 뭐 제2차 개헌, 그리고 제4공화국 때 헌법, 제5공화국 헌법, 또 현행 헌법, 여기에서 조금씩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바뀌는 경향들이 있었죠. 자, 헌법 제72조의 중요 정책 국민투표의 대상을 이렇게 정하고 있죠.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 이렇게 해서 예시적 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무엇이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인지 판단은 대통령의 재량에 속합니다. 하지만 예외 조항의 엄격 해석의 관점에서 외교, 국방, 통일과 동등한 수준에서 판단이 돼야 되는 게 아니냐. 즉, 중요 정책 국민투표 대상이 바로 이러한 수준에서 판단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중요 정책 국민투표의 의결 정족수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헌법 제72조는 사실 우리가 이야기하는 헌법 제72조에는 의결 정족수와 관련된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의결 정족수에 관한 규정이 없죠. 그런데 국가의사의 국민 표결이라는 점에서 헌법 제72조의 중요정책 국민투표, 또 헌법 제130조의 헌법 개정 국민투표는 유사한 면이 있죠. 자, 그런 측면에서 헌법 제130조 제2항의 의결 정족수 규정을 유추 적용을 해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한다라고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의결 정족수는 헌법 제72조의 국민투표는 그에 관한 의결 정족수에 관한 규정은 없지만 헌법 제130조의 헌법 개정 국민투표와 유사하기 때문에 그 의결 정족수 규정을 유추 적용하자. 바로 이런 것이겠죠. 자, 중요 정책 국민투표 결과의 효력이 어떻게 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 제72조에 의해서 국민투표가 실시되어 그 결과가 확정됐을 경우에는 국가기관을 기속하는지 하지 않는지의 것이 문제가 되어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기속적 국민투표설, 헌법상의 대의의 원리는 헌법 제72조에 의해서 일정한 범위 내에서 수정되어지고 또 법적 구속력이 발생된다. 그래서 기속적 국민투표설의 입장이 있고요. 자문적 국민투표설이 있습니다. 국민투표가 헌법상 대의 원리를 변경시킬 수 없어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문적 국민투표설, 즉 기속적 국민투표설과 자문적 국민투표설이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뭐 다 같은 국민 표결이라는 점에서 헌법 제130조 제2항의 규정 내용이 유추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기속적 국민투표설의 입장에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이러한 국민투표의 절차는 국민투표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민투표와 관련되는 내용의 국민투표법 보면 제28조에 제1항에 보면 정당법상의 당원의 자격이 없는 자는 운동을 할 수 없다. 이거는 뭐 사법시험에서도 이 국민투표법 바로 이 조항이 출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92조도 사법시험에 많이 등장을 했던 조항입니다. 국민투표 무효의 소송, 국민투표법 제92조입니다. 국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투표인은 투표인 10만인 이상의 찬성을 얻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투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또 이 외에도 제93조 국민투표 무효의 판결, 이것도 사법시험에 났었습니다. 2013년도 사법시험에 났던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대법원은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소송에 있어서 국민투표에 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에 위반하는 사실이 있는 경우라도 국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이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국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의 무효를 판결한다 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국민투표법도 한번 여러분들이 조항들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 이와 관련된 예가 헌법재판소의 결정 예가 있는데요. 재외국민의 국민투표 권 제한과 관련되어진 사안이 있었습니다. 2004 헌마 644 등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났었거든요. 이때 주민등록을 요건으로 한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제한 규정이 헌법 불합치 결정이 되어서 2009년 2월에 개정된 국민투표법에서 국민투표일 공고일 현재 그 관할 구역에서 국내 거소 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에게도 국민투표권을 부여하도록 개선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이 개선한 동조항에 대해서도요,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고 국내에 거소 신고도 하지 않은 재외 선거인은 투표인 명부에 등재되지 않아 여전히 국민투표권을 전혀 행사할 수 없으므로 재외 선거인의 국민투표권을 침해한다고 하면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2009 헌마 256 등입니다. 자, 이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또 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국민 소환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투표에 관련된 내용을 뭐 여기에 서머리에는 되어 있지 않지만 여기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쭉 살펴봤으니 이 자료 말고도 다른 뭐 수험사라든가 하는 다른 타 교과서를 보면서 제가 말로 설명했던 내용들을 잘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국민 소환, 국민이 공직자를 임기 만료 전에 해직시킬 수 있는 권리죠. 다른 말로 국민 파면권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일정한 절차에 따라서 일정 수의 유권자가 소환 청구를 하게 되면 직접 파면의 효과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우리 헌정 사상, 즉 헌정 역사상 국민 소환제는 도입된 적이 없습니다. 자, 다음은 간접 참정권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현행헌법상 직접 참정권은 국민투표제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제 살펴봤던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는 인정을 하지는 않고 있고요. 국민투표제만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헌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권 130조 지금 살펴봤었죠.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정책에 대한 국민투표권 헌법 제72조,
그리고 주민투표권이 있죠. 지방자치법 제13조에 의한 주민투표권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간접 참정권, 그렇죠? 간접 참정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민이 국가기관 구성에 참여하거나 국가기관 구성원으로 선임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이와 관련된 헌법 조항을 살펴보면요, 헌법 제24조, 그렇죠? 헌법 제24조, 헌법 제24조, 24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선거권을 가진다라고 되어 있죠. 또 41조를 보면 41조 제1항, 국회는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국회의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67조, 또 헌법 제67조에는 67조 제1항 보면 대통령은 국민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한다.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또 118조, 헌법의 118조 보면 118조 2항이 되겠네요. 지방의회 조직 권한, 의원의 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 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라고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헌법 제25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 단임권을 가진다 라고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자, 금방 열거했던 헌법 제24조, 그리고 41조 1항, 67조 제1항, 제118조 제2항, 제25조, 이것들이 다 간접 참정권에 해당되는 규정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유형은 선거권 그리고 공무단임권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간접 참정권은 선거권과 공무단임권으로 우리가 나눠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앞서 살펴봤듯이 헌법 제24조가 규정하고 있는 선거권이란 국민이 정책결정권자인 대표자를 선임하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죠? 따라서 국민 대표자의 선정권과 선거권 행사의 자유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국민 대표자의 선정권에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헌법상 대통령 선거권 67조 제1항이 되겠죠. 국회의원 선거권 제41조 제1항, 지방의원 선거권, 그렇죠? 118조 제2항,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도 배제하고 있지는 않죠. 이거 역시 118조 제2항이 나와 있고, 공직선거법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을 인정하고 있죠. 그렇죠? 공선법 제15조 제2항.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자, 어쨌든 선거권 행사의 자유는요, 자유선거의 원칙을 근거로 선거권 보장의 내용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선거권 형성적 법률 유보라는 게 있습니다. 선거권 형성적, 그렇죠? 선거권 형성적 법률 유보라는 것이 있습니다. 헌법 제24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선거권을 가진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죠. 그래서 선거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입법자에게 위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입법자의 이러한 형성권은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라 헌법 제41조 및 67조의 선거 원칙에 의해서 구속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선거권이란 헌법상 선거 원칙에 부합하는 선거권, 바로 이것을 의미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자, 어쨌든 뭐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각종 선거 시 선거인단으로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다라고 이렇게 한 줄로 정리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선거권의 의의라든가 선거권 형성적 법률 유보의 측면에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헌법상 선거 원칙에 부합하는 선거권, 그것이 바로 간접 참정권 중에 하나인 선거권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공무단임권입니다. 헌법 제25조가 규정하고 있는 공무단임권, 그렇죠? 국가 또는 공공단체의 구성원으로서 공적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권리죠. 뭐 각종 선거의 입후보에서 당선될 수 있는 피선거권, 그리고 선거직 이외의 모든 공직에 임명될 수 있는 공직 취임권, 이것을 다 모두 포함하는 개념으로 보겠죠. 그렇죠? 당연히 공직 취임권과 피선거권이 포함이 되어집니다. 공무단임권의 보장은요, 모든 국민이 현실적으로 국가나 공공단체의 직무를 담당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민이 공직 취임의 기회를 자의적으로 배제당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2001 헌마 882 헌법재판소 결정리에서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현실적인 권리가 아니라 공무단임의 기회 보장적 성격을 가진다 라고 본다는 거죠. 이것도 헌법재판소의 결정리에 98 헌마 214에서 이렇게 판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공무단위권의 내용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요. 이런 것까지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겠죠. 즉, 공무단위권의 보호 영역은 공직 취임의 기회의 자의적인 배제뿐만 아니라 공무원 신분의 부당한 박탈이라든가 권한의 부당한 정지까지 포함이 되는 것으로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거죠. 즉, 헌법이 보장하는 공직 취임권은 누구나 능력과 적성에 따라서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다는 의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것이 바로 공무단위권의 내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공무단위권과 능력주의와 관련된 부분도 잠시 살펴보면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국민의 신임에 의해서 정당화되어지는 선거직 공직과는 달리 비선거직 공직자의 선발에 있어서는요, 공직이 요구하는 전문성, 능력, 적성 등을 기준으로 하는 능력주의, 즉 성적주의죠. 성적주의가 그 바탕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비선거직 공직에 대한 공직 취임권은 모든 국민에게 누구나 그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한다는 그러한 뜻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죠. 물론 이것이 원칙이지만 헌법의 기본 원리나 특정 조항에 비추어 능력주의 예외도 인정되어질 수는 있겠죠. 자, 다음은 현행 헌법과 간접 참정권을 한번 볼게요. 앞서서 다 설명됐던 내용들이에요. 현행 헌법은 뭐예요? 제24대 선거권, 그리고 공무단위권, 이걸 모두 인정해주고 있죠. 그래서 선거권에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을 선거를 하게 되죠. 그리고 피선거권으로서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그리고 자치단체장 및 기타의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